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물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물가 고점을 찍은 것인가, 최악은 넘어간 것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 찍고 작년 말 이후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고 근원 CPI인데요. 세부 항목 다음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수치는 7.1% 연율 기준, 그 전달 대비했을 때는 0.1% 상승, 모두 예상치 그 직전월 수치, 이 밑돈 수치였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인데요. 6% 발표됐죠. 예상보다 전월보다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제 물가가 잡히는 신호는 확인됐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극복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비가 참 안 떨어지죠. 오늘은 연율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해봤는데 주거비가 이번에 7.1% 연율 환산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렌트료도 뭐 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실물 거래 그 금액이 실질 이런 데이터에 잡히기까지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쪽이 한번 딱 그 상승 방향을 잡게 되면 그게 잘 꺾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쯤 반영이 될 것인가? 그 수치가 이제 반영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플레이션 고착화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체크해 드리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꺾인 아주 주요한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이죠. 에너지 관련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신차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죠. 음식료는 살짝 이제 빠진 정도고 음식료는 더 꺾여야 됩니다. 중고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로 이번에 확 꺾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정말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잡는 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업황 자체는 이제 우려되는 포인트이긴 하죠. 그동안 자동차 못 만들어서 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못 팔았다면 이제는 수요가 부족해서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차나 뭐 전기차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52주 최저까지 밀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부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좀 떨어지게 나오자 긍정적인 반응이 그 주변 상황에서 잡혔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의 경로에 대한 예측치인데요. CME 패드워치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종 금리 관측이 확실히 낮아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최종 금리 미국 5.25% 혹은 5.5% 여기까지 왔었다면 이게 한두 칸 정도 아래로 밀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50bp 인상, 이건 뭐 컨센서스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두 단계 정도 위쪽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2월 FOMC 때 한 단계 정도 베이비 스텝 밟는 데서 그칠 것이라는 이런 베팅이 간밤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25bp 3월에 인상을 하면 최종금리 끝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나스닥 지수가 뭐 급등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죠. 금리의 하락, 달러의 하락, 그것은 즉 이 금리에 가장 취약했던 기술주의 상승, 요 패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3.8%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큰 게 남아있죠. FOMC.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뭐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릴 테지만 아직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추긴 이르다는 공감대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우지수는 장중에 하락세를 뭐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력도가 굉장히 둔화된 모습은 아쉽고요. 나스닥 지수가 한 1% 상승으로 그나마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제 빅이벤트의 관전 포인트 이게 하나 끝났죠. 컨센서스보다 이번에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해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최종 금리가 지난 공개됐었던 9월의 점도표보다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몇 명의 연준 위원이 인하에 점을 찍을 것인가, 이 데이터 내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 반응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태양광,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아쉽죠. 중고차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워낙 이제 오너 이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마다 소비자의 인식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요즘이고요. 고점 대비했을 때 올 들어서만 한 5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밀린 테슬라의 흐름입니다. 자, 이제 중국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폭증에 인해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제 연기될 거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나왔죠. 이건 로이터 통신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반응을 보였었던 쪽이 중국 관련해서 의약품, 리오프닝, 한한령 해제 테마들인데 오늘의 주가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약이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이제 유럽 쪽에 항생제 품귀 현상, 이 공장 가동 중단 들어간 쪽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고요. 중국은 해열제, 비타민, 사재기, 기승인 부분이 계속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의약품 제약 관련 기업들은 그 주가의 반등을 보면 이것과 움직여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더 짙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 데이터 꼼꼼히 좀 장중에 들여다보셔야겠고요. 한 가지 추가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 초당적 법안 발의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동시 발의가 이번에 나온 건데요. 과거에 보면 트럼프 정권 때는 위챗 금지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틱톡입니다. 아시겠지만 틱톡은 15초에서 한 10분 사이에 아주 짧은 숏폼 영상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도 10대에서 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랫폼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금지법이 동시 발의가 돼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갈등이 더 깊어지는가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점점 더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불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12일에 담당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행보. 사실은 양쪽의 이익이 실리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사우디는 석유 의존을 탈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전략을 다시 한번 이 틈새로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겠고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서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어떤 그 도시의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단절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역설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두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전해지는 소식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띈 부분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서 관련해서 반도체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에 5년간 187조 규모를 투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아직 중국의 정식 입장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추측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반도체 따돌리기로 슈어링을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고 있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 산업을 좀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연결돼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홍 반도체, SMIC, 중국의 대표적인 2대 파운더리 업체가
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반도체 장비입니다. 지금 이 반중 전선에 잇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숨통을 잰다. 이제 양쪽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보시면 이제 장비 업체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한국은 세메스가 있죠.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데이터이긴 한데 올해에 들어서 반도체 장비의 매출액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근접치까지 왔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미중 갈등의 그 고리와 또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램리서치에 대해서 2024년부터 회복이 점쳐진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램리서치의 호실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린 바도 있고 최근 들어서 장비 쪽에 수출 데이터 그리고 매출액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살짝 쉬었다가 2024년 들어서는 전공정, 후공정 모두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년도 글로벌 시장 10대 테마를 좀 같이 분석해서 제시를 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볼 만한 중요한 변화의 흐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내년 중반의 시장은 리스크 온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점. 지금은 사실 리스크 오프죠. 위험 자산이 모두 움츠려 있는 상황인데 이때 되면 이 위험 자산들이 더 많이 활개를 칠 그럴 판이 깔릴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통상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끝나기 전에 6개월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최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이었고요. 미국과 유로존, 영국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 다만 그 하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침체에서 끝날 것이라고 봤고요. 유럽은 그 내년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준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겠죠. 이건 모두의 이제 컨센입니다. 그러나 2023년 연말이 되면 인하에 대해서 논의도 나올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본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취약해 있었던 섹터 중심의 강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포인트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나 2023년 말까지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성장 전망치는 이 다른 월가 예상치보다 이제 중국을 5.5% 좀 높게 본 측면도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내년 1분기까지 변동성을 겪은 후에 아주 높은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금리는 이때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하락은 겪은 올해에 산업용 금속 그리고 내년에는 반등 예상이고요. 구리는 내년에 20% 추가 랠리 보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경제 재개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포인트고요.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역의 방향이죠. 달러의 정점 가능성, 신재생 투자 가속화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할 거라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기간에도 리쇼어링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리쇼어링은 로봇 같은 테마와 연관돼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반도체, 신재생 요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물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소비 심리는 위축될 것이란 전망.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월가의 주류의 시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상당한 채권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금이 채권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제 자금 운용 단위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